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이라고 해요. 그래요. 이름은 최정현. 뭐 다 나와 있지만은 전화번호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여자 이름들 많지요. 그래도 뭐 남자예요. 전화번호 저래요. 전화하세요. 뭔 일 있거나 등등등 모든 기타 저터하는 상황에 전화하세요. 무슨 말이냐니까 메일로 쓰려고 하면은 귀찮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는 딱 한 줄 한 문장인데 그 메일 그저 한 줄 한 문장 물어보려고 그 앞에 이른바 인트로 달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캠퍼스에도 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어떻게 잘 보내시는가요? 마음이 없는 말 써야 되잖아요. 한 줄 띡 묻고 그렇게 그냥 띡 보낼 수 없잖아요. 또 이제 클로징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이러저러한 전혀 마음이 없는 말들도 막 메일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 문학사 듣는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 혹시 못 받게 되면은 뭐 단일 있거나 수업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번호 남겨져 있는 거 보고서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이제 전화해서는 이제 서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더 뭐 보충 질문이나 뭐 다른 이야기라든지 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통해서는 직접 말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러시아 문학사 1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일단 당장 내일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한 학기 끝나는 종강까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만 뭐 때로는 조금 이렇게 강하게 때로는 뭐 다른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질문 뭐 수업을 이미 한 번쯤 들어서 이제 약간은 감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문학사가 뭔가요? 문학사가 뭡니까? 문학의 역사?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작가 언제 살았고 그 작가는 이러이러한 작품 썼고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그걸 이렇게 다 모아 놓으면은 그게 문학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문학사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대학에서 문학사라고 한다라고서는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수업 오기 전에 군에서는 잠깐 들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보니까 영문과에서 이제 영문학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이제 노튼 앤 솔로지 오브 잉글리시 리터레처라고 하는 거의 뭐 100개에 가까운 그런 책들 여러분들 군에서 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싸가지고서는 어렵지만 그냥 혼자 읽으면 됩니다. 아,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 영국 문학이 이랬었구나. 아, 17세기 영문학은 이랬었구나. 버지니아 울프는 이런 사람이구나. 19세기에 소설 등장하면서 디킨스는 이런 인물이구나. 20세기 초에 넘으면서 영문학은 이랬구나. 그냥 혼자 공부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수업 시간에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문학사뿐만 아니라 국문학사 또한 그러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개별 민족 문학사 또한 단순하게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를 역사적으로 모아놓은 것. 그게 단순하게 문학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물리적인 시그마에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뭐 역시 이제 여러분들 교양이나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평소의 소신, 상식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 요 내에서만 존재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학이라고 존재하는 그 바깥 영역, 가장 넓게 말해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의 문학. 때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감싸 안을 수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항상 상호 관련이 되어서는 이루어져 나갑니다. 문학뿐만이 아니라 미술이 되었건 음악이 되었건 과학이 되었건 철학이 되었건 경제가 되었건 인간 삶의 모든 양태는 그 하나로만 딱 떨어뜨려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항상 외부와의 관련 속에서 이른바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는 발전해
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 그 다음에 왜 그 시대 때 하필 그렇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변화의 이유들, 그리고 과연 어떤 쪽으로 달라져 나갔는가라고 하는 변화의 방향,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와는 또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라고 하는 변화의 상호 관계성,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상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최소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책 보면서 뭐 중세 러시아 시대 때 이랬네. 17세기 1600년대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몰라. 일단 러시아 17세기는 알고 보자. 그래 뭐 러시아 17세기는 이랬나 봐. 뭐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대라고 하는 것,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단은 그 사회의 부분 집합처럼 보이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회랑 어떠한 관련을 맺으면서 문학은 문학대로 변해갔으며, 또한 이거는 러시아 사회의 조금은 이제 특징적인 면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아주 강한 영향을 아주 오랫동안 미쳐온 러시아 사회에서 문학이 사회의 변화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사회의 변화를 문학은 또한 어떤 식으로 반영해 왔는지를 일단은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는 문학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수업을 3년째 벌써 그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학사 뭔지는 대략 알겠나요? 그럴 겁니다. 또 덧붙여 이야기하면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뭐 어렵거나 심오하거나 아니면 아주 뭔가 복잡하거나 내지는 그냥 그래 나는 뭐 문학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 그러긴 해도 뭐 논문과니까 문학 전공 선택 과목은 들을 만한 게 이 과목이니까 뭐 이 과목 들을래 라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개강의 선생님은 뭔가 되게 무시무시한 걸 이야기하니까 되게 막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다루게 될 내용의 절대적인 다수는 역시 사실상 문학입니다. 이제 그런 문학인 거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약간 지금 생각하는 그 개념과 뭐 정리합니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들어맞을 부분도 상당하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그냥 좁은 약간 지금까지의 조금은 좁은 관점으로 들여다보던 문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연습은 계속 하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당위론 차원에서 뭐 주장할 겁니다. 이제 그런 거니까 문학사라고 하는 수업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16학번이나 2학년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 공부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넓게 아웃라인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뭘 배워왔나 러시아 문학을, 그래도 내가 전공했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뭐 어느 정도 효용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는 생각합니다. 뭐 각자 판단은 또 여러분들 나름이고, 뭐 이 과목에 대해서 얼추 이야기를 뭐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저러 하면서 선생님 어떻다더라, 수업 어떻다더라, 뭐 등등등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과목은 리포트를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요, 리포트를 씁니다. 기말의 리포트는 뭐 나중에 이제 다가가면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아무것도 그냥 편집 안 한 상태, 글자를 키운다든지 행간을 몰래 좀 넓힌다든지 양쪽 이제 요 간격을 좀 싹 줄인다든지 하는 아주 고급한 스킬로서 이러저러하게 가공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상태로서 A4 한 9장, 10장, 9장은 최소 넘기는 걸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리포트 막상 쓰다 보면은 그 정도의 분량 어떻게 쓰지라고 고민되고, 심지어는 그 정도의 분량의 리포트를 써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은 수업 시간에 원체 많은 이제 한글 파일들이 이제 핸드아웃처럼 나가니까 그걸 보고 내가 소화해서 내가 정리하면은 기본 분량은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분량이 많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쓰지? 라고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하여튼 리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기말 리포트 제출 시간 이제 시한이 다가갈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간단하게 한번 하겠어요. 뭐 여지껏은 중간고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말에 리포트만 한번 받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중간고사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나중에 기말 리포트 쓸 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중간고사는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 시험 나온답니다. 뭐 시험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시험 자체의 형식은 한 뭐 5줄 정도의 한 문단 정도로서 그냥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들인데 심지어는 저번 2학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번 1학기도 같은 경우 예상 문제라고서는 5문제를 그냥 블랙보드에다 그냥 다 적어서 올려뒀어요. 그래서 이 5문제 중에서 뭐 3개 내지는 뭐 4개 시험 형식으로서 한번 중간에 정리해 봅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거니까 뭐 시험이다라고 하는 부담감 없이 그냥 나중에 어차피 기말 리포트에 이제 함께 포함될 내용인데 요 범위 내에서는 했으니까 정리해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중간고사 채점도 안 해요. 한번 그냥 쓱 봅니다. 그냥 그러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고 기말 리포트를 어떻게 써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으로서 평가할 때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서는 그게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 뭐 다른 학교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상대평가 빡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점, 기말에 나올 평점 그런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 싫든 좋든 전공으로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과제인 이걸로 내가 이제 어떻게 조금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제 나를 위한 공부로는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서는 해보도록 하세요. 아침에 신경 썼어요. 나비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그게 뭐야 그래요. 웨이터 같잖아. 꼭 그런 걸 매야 돼 그러길래 왜 그래도 개강인데 이 정도 봉사의 마음은 가지고 학교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어차피 넥타이 위가 그렇는데 넥타이 그런 거 맨들 뭔 소용이 있겠니 그러길래 그래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해 하고서 개강부터 선생님 뭔가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학기 수업 내내 이제 문학사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겠지요? 네. 막 손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두두두두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수업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예습이 많이 필요를 하진 않습니다. 느낌에 책 읽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안 읽고 올 거예요.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 여지껏 해보니까 그랬었어요. 읽고 온 학생들 몇 명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야단을 치진 않았었지만은, 그랬으나 그냥 요번 학기는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그냥 뭐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잔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일단은 교재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요겁니다. 대지의 숨. 여기 블랙보드 저기 강의 계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대지의 숨. 오종욱. 농문과 8사건 선배님이에요.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정경대학교 후문에 나가면은 한컵 문화사라고 어딘지 아세요? 네. 정경대 후문 딱 나가면 거기 전봇대 있고 거기 이렇게 아주 좁은 복사집 가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한컵 문화사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책이 언제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빨리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 언제쯤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사오도록 하세요. 책이 절판이 되어서는 시중에서 책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그냥 할 수 없이 제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8-8789 뭐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는 러시아 문학사 이제 책 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손에 턱 앵겨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면은 거스름 돈을 줄 수도 있고 아저씨가 꿍 쳐버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10,000원 한 장 주면은 될 거예요. 그럼 되겠지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성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했고 리포트 시험 성적
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 안 띄워지나? 그냥 들으세요. 잠깐만. 이게 왜 안 나오지? RGB 케이블이 빠져있나? 그냥 들어보세요. 작년 2학기 리포트 냈던 16학번 2학년생,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 들었었던 2학년생들이 각각 써낸 이제 기말 리포트 일부분들입니다. 그냥 리포트를 이 학생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 학기 수업 들으면서 결국은 기말에 리포트 이렇게 써냈어요. 어떻게 썼냐니까, 역사는 마치 일본에서 가업으로 내려오는 몇몇 뼈대 있는 음식점에서 매일 그날 장사가 끝나면 국물을 한 국자씩 남겨두었다가 다음날 요리할 때 섞어 만든 몇십 년 전통을 담은 육수 같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문학사 수업은 어려웠다. 수많은 작품들과 작가들이 나오는데 그중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어 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보았자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다. 문학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문학사를 배우면서 직접 읽어보고 싶은 작품들이 수도 없이 생겼다. 사실 지금도 나에게 문학사는 어렴풋하고 구름 조각으로 완성된 퍼즐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주요 작품들을 어느 정도 읽고 나서 다시 문학사 책 한 권을 볼 때의 그 느낌은 더 이상 막막하지 않다. 커다란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찬찬히 뜯어보고 멀찍이서 볼 때의 후련함을 느낄 수 있다. 고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2학년 학생이에요. 작년에 수업 들었었다.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하고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냥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바닥에서 비슷했어요. 근데 한 학기 수업 들으면서 그래도 나름 이런 식으로 문학사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은 조금 이제 이렇게 개념을 세웠어요. 다른 학생들 또 한 명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조금 깁니다. 1850년대 초반까지 내가 이해한 러시아 문학사에 대해 쓰면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러시아 문학에 담겨있는 가치는 관념화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은 나도 내 속에 있다고 여기지만 말로 꺼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러한 가치들은 누구나 자기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 말로 꺼내기 어렵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 낯간지럽기도 하다. 비성적으로 여겨질 법도 하다. 아마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때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일 수 있고, 때로는 가장 무섭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모습일 수도 있다. 러시아 문학사는 이러한 가치들의 축적과 표현의 역사였다. 전속으로 리포트 읽으면서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합니다. 역시 고대생답다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학생 또한 작년인 2학기에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역시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학기 수업 들으면서 이 학생이 특별히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심과 조금씩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서 러시아 문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윤곽선은 충분히 다들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 것에 대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러시아 문학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유구한 역사의 모든 발자취들이 문학사의 채취가 되었고, 그 채취는 현대에 와서 러시아 고전에 읽는 우리에게 너무 향긋하고 깊다. 조금 러시아 문학에 좀 푹 빠진 학생이에요. 그리고 문학이 인간이 표현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사에 들어있는 모든 과정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단락 정도만 두 단락. 러시아가 서양의 문을 열고도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러시아의 개성을 만들어간 용기는 자신의 땅에 대한, 조국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뭐,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네요. 또 계속 변화하는 이른바 사조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의문을 던지고 더 인간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깊은 내적인 갈망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자기 자신 또한 갖춰야 되는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 문학사는 한 인간이 성장해야 하는 방향을 유구한 시간의 틀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문학사를 계속 공부함을 통해서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방향 또한 고민해보라는 도전의식을 던져준다. 뭐 학생님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냥 단답형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답을 쓰는 이른바 기법으로서의 공부도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당연히. 뭔가 그냥 미니멈 한 선만 넘으면 되는 그런 뭐 종류의 뭐 지식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아느냐 모르느냐를 테스트하는 과정들은 뭐 그렇게 해서 넘기면 돼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조금 내가 결국은 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니까. 아무한테나 이런 거 하자라는 이야기 안 해요. 뭐 여러분들은 좀 해야 됩니다. 왜? 이 학교라고 하는 틀을 떠나면은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 잔뜩 하겠지만은 그러나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단순하게 나 혼자 개인만을 위한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삶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 혼자만을 위한 좁은 의미에서의 그냥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순간의 선택,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은 차원 높은 생각은 필요해요. 대학 때 그나마 그런 것을 해보는 연습 안 하면은 학교라고 하는 것을 떠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유가 참 없어요. 그러고 싶어도 그러기 매우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그냥 쫓기듯이 떼밀려 가듯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하면은 못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명백해요. 그래서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수업이라고 하는 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보도록 하지. 그럼 되겠지요? 그래 하여튼 뭐 리포트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기말쯤에 가서 나오고 면담할 거예요. 한 5월 말쯤에 돼서 이제 1대1로 그냥 개별적으로 다 면담할 겁니다. 리포트 어떻게 쓸 생각이냐라고서는 이제 제가 그냥 계속 미리 이야기할 겁니다. 5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이제 슬슬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예요. 리포트에 대해서 계획 짜보세요. 그리고서는 5월 말, 6월 초 그때 이제 나하고 1대1로 시간 맞추어서 면담하면서 리포트는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리포트 방향이 좀 많이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리포트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리포트는 이제 뭐 참고문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권장합니다. 그러긴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른바 내가 소화하고 내가 이해해내는 러시아 문학사 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리포트가 될 거예요. 되겠지요?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출석은 오세요. 출석은 오고 너무 많이 빠지면은 그냥 수업을 안 들어도 될만 하구나라고서는 제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학생이 굳이 왜 수강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을 너무 이제 눈에 띄게 많이 빠지면은 점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저렇게 수업을 많이 빠지는 학생이 수업을 왜 들을까, 수강을 신청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는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문이 하나밖에 없고 앞문이잖아요. 그래서는 지각은 하지 맙시다. 수업하고 있는데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지요. 뭐 그냥 이거는 정말 그냥 예의의 차원에서라도 지각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는 조금 시간 맞춰서 오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뭐 얼굴 확인의 차원에서 출석 한번 볼게요. 누군지. 장근석, 유승재, 뭐 김건우, 이상원, 공현호, 김한상 어디 있어요? 윤덕기. 다들 사진하고 많이 틀리군요. 강덕상. 그러니까 홍승재. 한승진. 임예지. 어디 있어요? 예지야. 강성현. 박혜성. 김원규. 김영곤. 그래요. 최희재. 송휘찬. 휘찬 그 메일 줬었죠 전에.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이해하고 있을 건데 나중에 끝나고 잠깐 이야기해요. 민다정. 조선들. 김수빈. 수빈님. 김인국. 그 다음에 엘리사 핸디카. 혼파예.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른대? 미사 혼파예라고. 엘리사라고 그냥 그럼 되나요? 그렇게 불러도 됩니까? 기분 나쁘지 않은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라고 하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학생이래요. 요번 학기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러시아 분이래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사 같이 듣고 우리말도 매우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이제 몇몇 학생들이 있을 때였는데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출석부 뽑으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러시아 문학사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깐 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투리습니다. 부산 서울 사람 아니에요. 그랬어요. 이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서울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이제 바로 대답이 나오기를 선생님 저도 사투리 써요. 외국인이. 그럼 한국말 충분히 이제 한국말 잘하는구나. 너무 잘하는구나. 한국어 몇 급이에요? 4급. 4급. 훌륭합니다. 한국어는 얼마나 배웠어요? 2년. 2년 배워서 4급이면은 우리 모두는 좀 반성해야 돼요. 2년 배워서 4급이면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는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어야 돼요. 반성합시다. 어찌됐건 물론 핀란드하고 우리말하고 이제 오랄 알타이어로서는 이제 약간 비슷하긴 해도 그래도 알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나요? 거진다 그러죠? 예, 러시아에서 공부했습니다. 상피츠부르크에서. 어머니는 어느 도시에서 출신인가요? 모스크바요. 모스크바에서 오셨어요. 하여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외국어로 수업을 이제 학문 어려운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압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 간혹 이해 안 되는 부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말한 게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였나? 확인을 한번 이런 거는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언제든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아까 수업 시간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뭐 그런 식으로 확인부터서라도 뭐 좀 모르겠다, 어렵다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업에서 러시아 문학 작품을 많이 읽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주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약간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교재 텍스트북처럼 쓰일 거니까 요걸 좀 읽으면 됩니다. 이 교재의 한국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긴 한데, 이제 좀 수업 시간 좀 설명하고 제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독후감 한 편 써내도록 합니다. 아까 있었잖아요. 왜 작품을 좀 읽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리포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뭐 개강 OT 때 그렇게 수업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작품을 뭘 막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심적인 부담감을 좀 느낄 거예요. 뭐 그런데 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는 이제 작품을 이제 한 편 정도는 읽을 겁니다. 전체를 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시간이 많이 가고 많이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래도 19세기 러시아 문학사 해가지고서는 낭만주의 시대 뭐 푸시킨, 고골, 레르몬토프,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초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겁니다. 사실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시대 러시아 문학, 러시아에서는 zlotoy vek, 루스콜 리테라투르, 그래서 러시아 문학의 황금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러시아 문학의 가장 이제 훌륭한 뭐 그냥 찬란했었던 그 시대까지 다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시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뭐 수업 시간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분량이 있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서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약간씩 부분이라도 읽을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작품 한 편을 전체를 다 읽을 게 있어요. 우리 시대의 영웅 게로이나 슈버브레미니 미하일 레르몬토프라고 하는 러시아 낭만주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이미 읽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씩 부분으로나마 이제 뭐 들어는 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학기에 읽기에는 좋은 책이에요.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낭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저 작품만큼 그냥 머리 위에다 쏟아붓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냥 작품을 읽는다는 게 과제가 아니라 처음에 한 10페이지 넘어가고 나면 앞부분에 멜레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건 뭐야 도대체 뜬금없는 소리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결국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 부분은 구성상 이렇게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서는 이렇게 넘기듯이 읽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견할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냥 쑥쑥쑥 넘어가요. 남학생들은 그냥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읽을 겁니다.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고서는 그냥 역시 나쁜 남자는 최고야 하면서는 더 나빠져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학생들은 막 읽을 거예요. 여학생들은 공감해서 읽으면서도 순간순간 도대체 끝이 어떻게 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도 여학생들은 또 책을 넘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테고 이 작품은 작품 전체를 이제 하나를 다 읽는 작품이 될 거고 저 작품을 읽고 A4 한 장 정도 그냥 간략한 독후감 뭐 줄거리 소개 요약 뭐 이런 거는 그냥 걷어내고 그냥 낭만주의라는 것 러시아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19세기 전반 1800년대 전반 러시아 사회에서의 이제 요 귀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뭐 이건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쓰다 보면은 그냥 뭐 A4 한 장 그냥 써집니다. 그래서는 그거 리포트처럼 독후감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머지는 그냥 부분씩 조금씩 읽을 거니까 그냥 직전에 읽으면 됩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은 것, 확인해보고 싶은 것, 부탁하고 싶은 것 지금 하세요. OT 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줍니다. 얼굴이 넓잖아요. 마음도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네 하고서는 이제 뭐 그러자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그 레포트가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 레포트 잘 썼냐 못 썼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당장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그냥 HWP 파일 한글 파일로 이렇게 요약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수업을 같이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뭐 솔직히 그냥 리포트를 그냥 쓰자라고 생각하면 거기 있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잘 쓴 리포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시범처럼 봤던 것처럼 내용이 아주 심오하다든지 뭐 아주 그냥 깊은 학습을 했다라는 그런 것보다 그냥 자기 생각,
내가 한 학기 동안 러시아 문학사라고 하는 걸 배워보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화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러시아 문학사는 이거 같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이해한 그 러시아 문학사를 그냥 솔직하게 그냥 뭐 쭉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읽으면은 금방 표시 나요. 딱 보면은 그냥 조금 이제 그래도 고민하면서 조금 뭔가 생각을 좀 한 끝에 그 생각이 그냥 아주 뭐 심오해야 된다 그러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좀 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드러나는구나. 그러지 않구나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학기 수업을 했는 제 입장에 딱 보면 표시가 좀 나요. 자신 리포트 조금 더 해야 되겠네. 그래도 뭐 노력한 리포트 이런 식의 구별은 그냥 무슨 바로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기말에 리포트에 대해서 억울하다, 과연 내 리포트가 빗불밖에 안 되는가, 오세요. 야단 안 칩니다. 야단 안 치나 그냥 여러분들 와가지고서는 그냥 확인 받으세요. 선생님 저는 리포트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왜 저는 빗불밖에 안 되나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 노력한 느낌은 많이 들더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은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는 이제 하는 게 조금은 더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리포트 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니까 그냥 나중에 기말에 이제 점수 받고서 뭐 그렇다 싶으면 와가지고서는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당장 그냥 한 과목 성적에 대한 그냥 뭐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리포트는 이렇게 쓰는 건가? 결국은 내 표현에 있어서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다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1년 차에는 다 이거 코멘트 해가지고서는 다 돌려줬어요. 작년부터서는 이제 힘이 딸려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기말에 리포트에 대해서 평점 받고 뭐 조금 더 쌤하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면서는 그냥 전화해가지고서는 날짜 잡아서는 이제 언제 와가지고서는 같이 이야기합시다. 뭐 그래서는 이제 뭐 할 기회 있으니까 그냥 리포트 채점 다음에 성적이 좀 납득하기 힘들다, 불공정하다. 선생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매기고 싶은 대로 매긴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 뭐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지금처럼 이야기하세요. 현옥은. 블랙보드에 자료 올리시면 저희가 프린트. 내가 그냥 내가 준비해 올게요. 여러분들 출력하는데 돈 들잖아요. 과감히 사비를 털어서 복사집에서 복사해가지고 손에 쥐어 드릴게요. 냠냠냠 잘 씹어서 잘 삼키기만 하세요. 그 다음 또 확인 궁금하다 질문 이야기해 보세요. 수업은 대체로 요 교재를 이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재에 이제 시대순에 맞춰서 이 교재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해 오는 프린트물 가지고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 싶은 작품들은 부분 내지는 뭐 전체를 조금 읽으면서 확인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수업 진도에서 이 교재의 한 절반 정도는 봐집니다. 그래서 책은 작은데 이야기되는 내용은 결코 뭐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또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선생님 저 다음 시간 수업 있거든요. 12시부터 그러니까 조금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면 실제로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어쨌건 이야기할 거 있으면 지금 다 이야기하세요. 더 이상 없어요? 뭐 대략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과목은 이건 저렇고 이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나요? 괜찮은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기강하고 45분 벌써 지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목요일 모레부터서는 이제 정식으로 수업합니다. 정식으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요 책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책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복사가 늦으면은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블랙보드에다가 오늘 저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본이 완성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 PDF 파일 이제 출력해 가지고서는 그걸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